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손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가난뱅이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빌었다. 산신령님, 저도 남들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소원이 무엇이더냐? 내가 하도 간곡하게 빌어서 찾아왔느니라. 머슴이 대답했다. 저야 뭐 배운 것도 없는 쌍놈이니 벼슬살이는 글렀고 바라건대 저한테 몇 자리나 잘 잡는 능력을 주십시오. 풍수쟁이가 되고 싶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운 것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수에서 신안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이놈, 아는 게 없다면서 신안을 다 아는구나. 그래도 한 가지에 관심이 있고 들은 풍월이라도 있으니 다행이구나. 그래도 너만 잘 살자고 풍수쟁이가 된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겠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도 잘 되고 남도 잘 돼야지 제 욕심만 차려서야 쓰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적잖이 안심되는 눈치였다. 오냐, 내 너의 정성이 갸륵히 여겨 풍수의 눈을 뜨게 해주마. 그리하여 남의 집 머슴을 살던 그는 일약 풍수쟁이로 변신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몇 자리를 부탁했고 잘 본다는 소문과 실적이 부합되자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었다. 더러 풍수를 도무지 알기 힘들 때에도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명당을 일러주었으므로 명풍수가 되는 일은 시간 문제였다. 자연히 살림살이도 나아졌고 법만큼 두루두루 좋은 일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문경 땅에 갈 일이 생겼는데 충청도에서 큰 고개를 넘어야 했다. 아무래도 고개를 넘어가야 하룻밤을 편히 묵을 판이었는데 꿈에 계시가 있었다. 이번 외자리는 함부로 잡아주면 아니 된다. 정성을 기울여야 하느니라. 이에 풍수쟁이는 더욱 긴장하며 서둘러 문경세제를 넘어갔다. 그러고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으려 하는데 어느 집에서 구슬픈 곡소리가 났다. 풍수쟁이가 다가가 물어보았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아이고, 우리 내외가 천벌을 받고도 명줄이 길어서 차마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통곡합니다. 풍수쟁이는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대체 어찌 된 사연입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죽고 말았지 뭡니까?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나. 저런, 아드님이 올해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20살 먹었는데 글도 못 가르치고 장가도 못 갔는데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우리 집은 이제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원통해라. 풍수쟁이는 그렇게 넋이 빠져 우는 부부를 한동안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나서 말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어쩌겠습니까? 내가 가진 죄주가 몇 자리 보는 일이라 원하신다면 하나 잡아드리지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다 아드님의 시신을 묻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밀장을 하라는 말이요. 그러면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길에다 묘를 쓰는 거니 봉부는 못 만들겠습니다.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묻을 때 아들 시신 위에다 족보를 올려놓으십시오. 에? 족보를요? 그렇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소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부가 거듭 인사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설사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어찌 선생을 원망하리까? 한번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요. 우우우. 자, 그러면 장사 잘 지내시고 우린 3년쯤 지나서야 다시 만나겠지요. 풍수쟁이는 그 말을 남기고 상갓집을 떠났다. 그 후 3년이 흘렀다. 한양에 이정승이 있고 상주 땅에는 김정승이 살았는데 이 두 사람은 옛 친구로 일찍이 아들, 딸을 정혼시킨 사이였다. 그러다가 아들이 성장하자 자연스레 혼담이 오고 갔다. 자, 우리 이제 진짜 사돈을 맺자고? 그래서 상주 김정승의 딸이 한양의 이정승 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다. 그런데 고갯길을 한참 잘 넘어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때까지 잘 걷던 가마꾼들이 갑자기 뭔가에 씌인 듯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러게, 갑자기 꼼짝할 수가 없으니 왜 이러나? 그 자리에 가마를 내려놓은 두 가마꾼은 덜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가마를 내려놓은 김에 목이나 축이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가마 밑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뜬금없이 가마 밑이 쩍하니 벌어졌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이 갑자기 갈라지더니 그 속으로 김정승의 딸이 스르르 가라앉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그곳은 3년 전에 어느 부부가 아들의 시신을 밀장한 바로 그 자리였다. 처녀가 땅속으로 스며든 이 개이한 사건은 가마꾼들이나 함께 길을 가던 김정승도 알지 못했다. 처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처녀는 잠시 후 땅 위로 올라왔는데 마치 땅속으로 끌어당긴 누군가가 다시 땅 위로 밀어 올린 것 같았다. 그녀의 손에는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족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김정승이 가마꾼들을 재촉했다. 호호, 갈 길이 머네. 다리심도 했으니 이제 그만 움직여들 보게나. 가마꾼들이 들어보니 가마가 아까와 달리 가뿐했다. 어이구, 묘한 일일세. 가마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 뒤 일행은 한양 땅에 도착했고 혼사도 무사히 잘 치렀다. 그런데 몇 달 후 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신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다. 이정승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아니, 우리 아들은 아직 어려서 신랑 구실을 못하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필시, 우리 며느라기가 뭔가 부정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대로 뒀다간 집안에 큰 망신이 나겠습니다요. 그래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를 서둘러 친정으로 내쫓아버렸다. 이정승의 집에서 가문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보낸 것이지만 사실 상주 김정승의 집에서도 망신거리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년아, 내 어찌 이 시댁에서 쫓겨나 집안을 망신시킨단 말이냐. 김정승의 불효령에 딸은 눈물 줄기가 마르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소녀 잘못한 일도 없는데요. 그녀의 친정어머니도 기가 막혔다. 어디 내 배 좀 보자꾸나. 아이고, 이 배 좀 봐.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이고. 화가 치민 김정승은 낫을 빼들고 딸을 죽이려 들었다. 일국의 정승으로서 부정한 딸을 두었다는 치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아이고, 영감. 김정승은 눈물로 만류하는 부인을 뿌리치고 한사코 낯을 치켜들었다. 그러다 문득 딸이 지니고 있다가 옷섭 밖으로 흘린 족보를 발견했다. 이것은 무슨 족보냐? 헌데 이건 한양 사돈댁 족보가 아니지 않느냐? 그제야 딸은 울음을 그치면서 몇 달 전 문경세제를 넘어갈 때 있었던 기이한 일에 대해 말해주었다. 가마가 멈추었을 때 땅속에 들어가 웬 사내를 만난 것 같은 기억, 그리고 나올 때 그 족보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별일 아닌 줄 알고 혼례를 치렀으나 결국 이렇게 쫓겨나고 사달이 부러지고 말았다면서.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 애가 죽어요? 이제 어쩌겠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낫을 빼앗아 내동댕이 친 부인이 딸을 다독거리며 말했다. 가엾은 내 딸. 우선 몸부터 풀고 보자꾸나. 그리하여 김정승의 딸은 그냥저냥 친정에 머물게 되었고 얼마 후 아들을 출산했다.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들을 들쳐 업은 김정승의 딸은 족부를 챙겨 들고 거기에 쓰인 고을을 찾아갔다. 물어물어 찾아가니 과연 아무개의 집이 틀림없었다.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대가 끊기나 했던 그 집 부부는 난생 처음 보는 며느리를 맞아 절을 받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 손주를 품에 안았다. 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신기해했다. 참, 아들이 없는데도 손주가 생겼구려. 3년 전 명풍수의 명당 쓰기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 처녀가 죽은 영혼과 합의하여 등남까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실로 놀라운 대익기가 아닌가. 사자 득손, 고목 생화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끈질긴 혈통 있기를 풍자하고 있다.